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앙숙과 같은 상황에 대해 오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2025년 6월 13일 새벽 2시 5분 이스라엘 공군 F-35I 아드립 편대가 이란 핵심 지점 16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타격하는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나탄즈 농축단지의 전력 통신 변압실, 이스파한 우라늄 전환시설, 케르만샤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테헤란 인근 혁명 수배대 통합지휘소가 거의 같은 시각 폭발과 화염에 휩싸였죠. 미국 이스라엘 합동 정찰 위성은 작전 개시 30분 만에 나탄즈 지상 설비가 완전히 전소된 것을 확인했고, 이란 국방부는 고위 장성 6명을 포함해 22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미사일 3도축 지휘망을 절단했다고 선언하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죠. 이틀 뒤 6월 15일 19시경 이란은 혹독한 응징 작전을 선포하고 샤하브3, 파티 110, 카이막4 탄덴 미사일 150여 개와 자폭트롯 100여 개를 텔아이브, 하이파, 바티암, 네게브 사막기지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화살3, 다이색 물맷돌, 아이언돔, 다층 방어목은 80% 안팎을 요격했지만 하이파 정유시설 파이프라인과 바티암 산업지대, 네바렘 공군기지를 막지 못해 민간인 16명, 군인 3명이 숨지고 390명이 다쳤죠. 반격 직후 테헤란 북부 샤라 연료단지에 일어난 폭발과 화재는 24시간 넘게 진화되지 못했고 이란 측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본토 대 본토 전쟁은 하루아침에 상견한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가장 뜨거운 불씨는 언제나 예루살렘과 테헤란 사이에 존재했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실제 전면전이 아닌 실전과 같은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사이버전이 오가며 정보전과 대리전이 일상이 된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냉전 그 이상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작은 오래된 우정과 협력 속에서 출발했으며 시대와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과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은 성전조차 파괴된 상태였죠.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르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대교 경전에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칭하며 그를 찬양하는 구절도 있죠. 이처럼 고대 페르시아, 곧 오늘날의 이란은 유대인에게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과거 이란과 이스라엘은 적이 아니라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도 서로 협력한 동반자였습니다. 이 우호적인 관계는 현대에도 한때 이어졌죠. 20세기 중반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선언하자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란은 달랐습니다. 팔라비 왕조 하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비밀 외교를 맺고 석유와 무기, 정보를 주고받으며 중동의 특수한 우방으로 자리 잡았죠. 두 나라는 모두 소련의 팽창을 경계했고 급진적 아랍 민족주의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전략적 이유는 이란, 이스라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켰습니다. 당시 테헤란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란의 고위 관리들은 종종 이스라엘을 방문했죠. 그러나 1979년 그 균형은 급격히 깨졌습니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발하고 팔라비 왕이 몰락하자 호메이니가 이끄는 시아파 신정 체제가 들어섰죠. 새로운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의 학살자, 중동의 암덩어리라고 규정하며 반이스라엘 노선을 확고했습니다. 혁명의 핵심 가치는 반제국주의, 반서방, 반이스라엘이었으며 이는 이후 이란의 외교 정체성이 되었죠. 이란은 곧장 이스라엘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는 본격적인 적대 국면에 돌입하게 되죠.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이스라엘 국경 인근에서 대리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재정과 무기를 제공받아 수차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공습과 지상군 투입으로 대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슬람의 지하드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충돌은 이스라엘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이란은 실질적인 존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핵 문제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이란은 핵 개발 의혹을 받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단순한 원자력 발전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핵 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자신들의 상징을 위협하는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외교적, 군사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란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이란의 핵 과학자를 암살했고, 악성 코드인 스톡스넷을 사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반발하며 핵 개발 의지를 더 굳혔고,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제재가 반복되는 고강도 외교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활동을 공습으로 저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보복을 예고합니다. 특히 2024년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2024년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공간 폭격, 그리고 이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본복은 두 나라 간 최초의 직접 무력 충돌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란은 수백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으며, 이스라엘은 그중 대부분을 요곡하면서도 대응 타격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으며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는 단순한 종교나 민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념을 부정하고 외교 전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대이죠.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혁명의 수호자이자 전파자로서 서방의 질서에 도전하는 존재이고, 이스라엘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대표자이자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이 두 국가는 단순히 국경을 두고 맞선 것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자신을 억압받는 이슬람 세계 대변자라 자처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통해 이슬람 연대를 강화하려 하죠. 반면 이스라엘은 소규모 국가임에도 수차례 전쟁을 통해 생존해 왔으며 군사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무장 시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면적인 생존의 문제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과도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오늘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서로를 향해 감시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군사 충돌은 지금처럼 언제든 미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두 나라의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외교적 입장이 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친구였던 두 나라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적이 되었죠.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처럼 쓰라릴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이 아닌 이해입니다. 이들의 긴장 관계를 단순히 악과 선의 구도로 보지 않고 복합적인 역사와 국제 정치의 산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야기는 그저 중동의 한 분쟁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해야 하는지를 묻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냉정한 이해와 조심스러운 중재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가 총성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상호 존중 속에서 이 두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